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에 오늘 2차 소환조사에 불응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오전 9시로 날짜를 재지정하고 출석을 재통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이 내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관련 소식들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2차 특검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결국 불출석을 했습니다. 시간적 여유 없이 재소환이 결정됐다는 게 이제 이유였는데 통상 보면 이제 1차랑 2차 조사 사이에 일정 어떤 간격을 두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수사하는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이제 뭐 특검에서 15시간 정도 이제 출석을 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건 5시간 정도였거든요. 예.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조사를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은 보통 이제 피의자의 진술,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먼저였을 것이고, 그럼 그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제 특검팀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수사를 해서 이제 모아놓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재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간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특검팀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제 물어보지 못했던 부분이니 단시간에 다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무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7월 3일에 이제 뭐 내란 재판도 있고 그리고 뭐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때 이루어졌던 수사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너무나 이제 단시간에 이루어졌던 걸 감안을 한다면은 추후 소환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소환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뭐 이례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특검이 오는 7월 5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전 9시로 또 한 번 출석을 통보했는데 사실상 이게 최후 통보로 보여요. 만약에 이번에도 불응을 하면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시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찰 단계에서 이제 3번 요청을 소환 요청을 했다가 이제 불응을 했었다가 특검에서도 이제 체포영장으로 바로 가니까 네. 그게 출석을 하는 모양새가 됐었고 오늘 이제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검에 이제 출석 요청을 했을 때는 소환에 이제 응하지 않았으니 예. 이후에 7월 5일로 이제 예상을 했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지금 기간적으로도 이제 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건강상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기간이면은 사실 충분히 이제 소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후에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소환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이거는 이제 특검팀에서도 강제 수사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가 쌓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이전에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시피 다시 한번 체포영장으로도 갈 수가 있고 이후에 심지어는 이제 구속영장까지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이 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5일 소환에는 일단 뭐 응하겠다기 했습니다만 시간 조율이 또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오전 9시에 소환이 어렵다는 의미로 좀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조사 절차에 있어서도 계속 이제 좀 불응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네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순순히 응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뭐 공개 소환에도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고 그리고 최초에 이제 소환했을 때도 9시보다는 10시에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는 아마 지금도 이제 특검에 좀 끌려가진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사에 대한 그런 대응도 있겠지만 약간 이제 정치적인 의미도 조금 내포를 하는 그런 해석을 띠는 이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도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지자들한테도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수사의 지금 대상이 됐고 이렇게 좀 끌려가는 모양새로 됐지만 어쨌든 조사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뭐 양보를 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또 보이면서 약간 그런 메시지도 조금 띄고 있는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만약에 그 시간에 출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9시부터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뭐 고수를 하게 된다면 사실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미 소환 불응을 한번 한 상황이라서 예. 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1차 조사 때 박창환 총경의 참여를 두고 3시간 동안 조사 거부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검이 출석을 하더라도 일반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 방해 행위가 있으면 형사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특검이 여기서 언급한 이 조사 방해 행위 이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사를 방해를 했을 때 특검에서도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라는 게 특검법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예. 20조에 있긴 있는데 이게 조사 방해 행위가 사실 무엇인지는 열거를 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질로 따져봤을 때 이게 조사 방해라고 해석될 만한 행동인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체포영장을 이제 집행을 했을 때 그 집행 자체가 이제 부당했다,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간부들을 고발을 했고 그럼 피고발인 고발을 당한 대상자가 나를 조사하는 거는 그거는 적법 절차 원칙상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특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1차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을 때 지금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박창환 총경이 참여를 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면서 지금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조사 방해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특검팀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제 조사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입장을 나온다면 이건 이제 특검법에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조사 방해 행위로 볼 수가 있고 예. 여기서 이제 뭐 형사소송법이 정한 조치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뭐 변호인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그런 내용을 들어서 이제 조사를 거부하는 모양새로 가면 뭐 변협에 징계를 넣겠다. 그리고 추가로는 이제 입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도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이제 언급을 한 만큼 뭐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이런 사유를 들어서 조사를 거부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말이 안 되는 조사 방해를 계속해서 이제 할 것 같으면 뭐 형사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엄포를 놓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검이 이제 하나하나 진실의 퍼즐을 맞춰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앞두고 어제 저녁까지 특검이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특검팀이 강준 실장 조사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절차적인 요건도 갖춰야 됩니다. 뭐 실질적인 요건도 이제 뭐 국가 비상사태를 볼 수 있는 요건이 있어야 되지만 이게 절차적인 요건으로도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쳤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는 5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40분이나 진행이 된 것처럼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이 작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거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이렇게 작성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그런 내용에 어떻게 보면 회의록이 작성된 경위와 그리고 이후에 이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사후에 뭐 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뒤늦게 그러니까 선포문에 대해서 뒤늦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서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네. 진술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이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요건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아마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강 전 실장이 새롭게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문건에 국무총리랑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이 돼 있었고 한덕수 전 총리가 그 새 문건에 서명을 했지만 며칠 뒤에 해당 문건이 폐기된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전의 조사들이 그 내용이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특검팀에서 지금 이 국무회의의 과정과 관련해서도 이 의결 과정에서 뭔가 이제 문제되는 행동이 있으면 예. 지금의 수사 방향으로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부분 혐의를 추가를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관련자들도 만약에 이제 그런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행사죄에 대해서 추가로 개입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서명을 했다라고 하니까 예.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해서 이제 그 사실관계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전 단계로서 어쨌든 이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을 한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의 그때 요청으로서 헌법상 이제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통화 이후에 한덕수 총리와 통화를 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좀 소환을 해서 물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추가 구속됐던 그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여인영 전 방통사령관도 그렇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이 됐습니다.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구속의 사유, 증거 인멸을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석방이 되게 되면 뭐 김영인 전 장관도 그랬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제 사령관끼리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하고도 그렇고 이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우두머리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비아폰으로서 이제 모든 지시가 좀 내려졌던 그런 가능성이 이제 크다 보니까 나머지 사실 객관적인 증거들을 입수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확보된 객관적 증거 이외에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서로 이제 말 맞출 가능성을 좀 배제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고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제 뭐 말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추가로 이렇게 이제
구속을 예정을 해놓고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증의 혐의로서 예. 그리고 이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서 추가로 이제 기소를 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재판부에 요청을 한 상태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구속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내란 특검팀이 대통령실 PC와 문서 폐기를 지시했던 의혹이 제기된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올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그 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내란 특검에서는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걸 다 이제 이첩을 요청을 해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에서도 이 연장선 상에서 지금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 PC 아니면 문서를 이제 은폐를 할 그러니까 폐기를 지시를 했다는 부분.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직권 남용죄라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 기록물 위반이 아닌지 뭐 그런 혐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에 있어서 뭔가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폐기를 지시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지금 수사를 지금 내란 특검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라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사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이 어떻게 보면은 재판에 넘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 예. 보니까 이후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좀 그때 당시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한정해서 좀 전방위적으로 이제 다른 뭐 연루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수사 대상을 좀 확대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건도 이제 좀 이첩을 받아서 내란 특검에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를 내고 있는 또 다른 특검들로 시선을 좀 옮겨볼 텐데요. 저희가 앞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김건희 특검 또 순직 해병 특검이 내일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특히 순직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내일 현판식 이후에 곧바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만큼 수사의 속도를 좀 내겠다 뭐 그런 의미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최혜병 사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를 한 게 아니냐. 예. 그때 이제 그 혐의의 대상자로 올랐다가 어쨌든 구명 로비 의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빠졌었기 때문에 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그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그다음에 지금 최혜병 특검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게 중복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 최혜병 특검에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하지 않고 이 최혜병 특검에서 먼저 진행을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해야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빠르게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좀 그렇게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건희 특검팀도 이제 내일 현판식을 열고 16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에 착수하는데 사실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부터 수사할 거다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특검팀이 뭐 그 부분은 단언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근데 뭐 이제 지금은 16개 의혹인데 네. 사실은 이제 너무나 지금 들여다볼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검보들이 다 이제 하나씩 맡아서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딱 먼저 이거 하나부터 하겠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통의 수사 관례라고 할 것 같으면 관련자들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먼저 수집을 하고 예.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가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정점이 이제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게 좁혀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보들이 먼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에 국한해서 먼저 김건희 여사를 불렀다가 이제 조사를 하기에는 사실 소환은 또 이제 여러 번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리고 건강상의 뭐 이런 이 사유를 들다 보니까 네. 아마 먼저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하겠다 이렇게 조금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들여다보고 나서 어느 정도 소환의 필요성이 임박했다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좀 물어보는 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소환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는 뭐 피의자긴 하지만 네. 나머지 사건에 있어서는 또 참고인 신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객관적인 증거들이 조금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관련자들 진술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의혹을 조금 파헤치려고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검찰 내부의 어떤 변화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은데 오늘 오후 3시에 사의를 밝힌 신무정 검찰
검찰총장이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임기 시작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인데 어떤 얘기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보통 이제 우리가 임기가 2년인데 사실 임기를 다 채우고 이제 그렇게 퇴임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임기가 의미가 있나 이런 말도 이제 나오게 되고 하거든요. 다 채우고 하는 경우 많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오늘의 입장도 아마 이제 뭐 조심스럽지만 실릴 내용으로 따지게 되면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이 실릴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 검찰에 대해서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밝혀왔었고 네. 그리고 검찰도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특히나 무엇보다 지금 뭐 민정수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그런 예정돼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아마 지금 퇴임을 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본인이 바라보는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입장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담길 것 같고 그래서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뭐 이존의 소회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제 아마 그 의견이 좀 당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이랑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도 사의를 밝혔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새 정부가 검찰 개혁을 외친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 고위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정권도 바뀌고 하면 좀 이제 인사 이동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좀 계속해서 이제 검찰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힘을 빼는 그런 이제 그 단계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존의 이제 그런 검찰 개혁의 지금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을 해왔던 그런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교체가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이제 아마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검찰총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검찰 중진 간부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의 입장과 이제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그런 내용으로 또 이제 뭐 가기에는 좀 그럴 수 무리가 있겠죠. 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그런 인선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들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